지금은 평범한 주부로 아이와 남편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출산하기 직전까지 일을 했고 출산과 함께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아이를 낳기 전에는 출산 후 다시 바로 일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대신 아이를 봐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도 아니어서 지금까지 쭉 육아 살림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결혼 전에는 참 다양한 일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는 것에 그렇게 크게 두려움이 없는 편이고 일단 생각을 하면 바로 해보는 편이어서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할 수 있긴 했습니다. 디자이너, 타투이스트, 플로리스트, 소목고. 하지만 결국 뭐 하나 제대로 매듭짓지 못한 것이 제일 큰 결점이 되어버렸어요. 제일 오래 한 일은 전공이 디자인이어서 디자이너를 8에서 한 9년 정도 했는데 이 디자이너라는 일이 정말 시간을 갈아넣는 일이에요. 야근에 또 스트레스가 많아서 전공이고 오랫동안 해온 일이었지만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산 직전까지 취미로 시작했다가 일이 된 플로리스트는 일 자체는 너무 재밌었지만 꼭 가게라는 특성상 주말도 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게를 오픈하고 그 가게에서 하루 종일 상주를 해야 한다는 게 단점이었어요. 그러면서 출산으로 일을 접게 됐는데 출산 후 다시 하려니 제일 문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자신감이 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항상 마음 한켠에는 일에 대한 욕구도 있고 돈이라는 금전적 여유도 원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상황 그리고 그간의 나의 커리어는 재료가 되어 어찌할 수 없는 상태로 불편한 마음으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유산아를 소개받았어요. 사실 처음에 몇 년 전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을 통해서 유산아라는 회사가 있고 영양제, 화장품 등 제품이 있다 라는 정도만 알고 뭐 한두 가지 영양제를 먹어보고 말았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러다 아파트 이웃인 동생에게 정식으로 소개받았어요. 그 당시 다이어트를 조금 고민하는 시기여서 그래 한번 써볼까 하는 마음으로 제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만남을 가지면서 제품과 사업에 대한 권유를 받았지만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사업적인 것은 긍정적이었어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결심하기 힘들었고 제품에 대한 효과도 체험한 것이 별로 없어서 일단 제품은 성실히 소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제품을 사용하면서 살도 좀 빠지고 몸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고민은 계속 해왔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가능할까? 안 해본 일이 없는데 이것저것 해봤는데 이거라고 되겠어. 그리고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저는 사람들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서스럼 없이 지내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네트워크란 직감은 그거하고 다르게 아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또 판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의 가족, 남편, 아이 그리고 나를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저는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 속상함이 큰데 남편에게만 항상 큰 짐을 떠안긴 것만 같아서 그 짐을 내가 좀 덜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회사에 입사를 해서 일하기란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간 경력 단절로 인해서 일에 대한 자신감이 일단 떨어졌고 또 아이를 키우면서 특히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고 혹시 모를 상황이 생길 경우에 전혀 내 아이가 케어되지 않을 것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 회사를 다닌다고 해도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지 뭐 공무원이 아닌 이상 정년까지 보장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간 해온 일은 말 그대로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투자한 만큼 얻는 급여 형태인데 그 시간이란 부분을 육아와 함께 동시에 하기는 힘든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유산화를 통해 권리 수입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 수입을 안정적으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권리 수입, 직접 시간과 나의 노동력만큼만 얻는 수입이 아닌 구축 라인으로 무한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좀 머리가 띵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일이 바로 유산화라는 확신이 조금 들긴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구나 라고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유통구조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릴게요. 내가 소비자인데 생산자에게 물건을 산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나는 생산자가 30%의 가격으로 물건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100%의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하게 되죠. 이럴 때 중간에 생기는 70%에 대한 해당하는 금액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보통 총판, 도매, 소매, 광고, 판촉 등이 있거든요. 이 중에 많은 부분이 제조 원가에서 다른 유통구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똑똑한 소비자라고 한다면 이런 단계를 거치기보다 생산자에게 직접 사는 게 저렴하겠죠. 그래서 요즘 많이 하는 게 직구, 공동구매 그런 부분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도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다라고 알고 이 단계를 없애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70%의 주인이 없어지게 되겠죠. 이 70%를 대부분은 소비자에게, 그리고 일부는 또 생산자인 회사가 가져가서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생산자의 입장에서 이런 총판, 도매, 소매, 광고, 판촉이 없어질 경우에 유통의 판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소비자와 만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아무 소비자에게나 이 70%를 공유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총판, 도매, 소매, 광고, 판촉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소비자에게 이 70%를 공유해주는 것이에요. 그런 방식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생활용품이라고 해볼게요. 샴푸, 린스, 화장품 이런 거. 우리가 이런 제품은 늘상 쓰잖아요. 내가 이 제품을 썼는데 느낌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을 구매하고 사용한 느낌을 또 다른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거죠.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이런 좋은 게 있다 라고 소문을 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소비자 1이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묻게 되겠죠. 내가 물건을 팔게 되면 세일즈가 되기 때문에 너는 여기 가서 물건을 구매하면 돼 라고 중개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 특징이 뭐냐면 이 소비자 1이 회사의 제품이 좋은 걸 알고 그래서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직접 구매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추천이 없으면 물건을 구매할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추천인을 찾아오세요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정보를 줬기 때문에 이 소비자 1을 추천한 건 누구죠? 바로 내가 되는 거죠. 이 소비자 1이 주문을 하는 순간 회사에서는 기억하게 돼요. 누구로부터 시작된 소비자 1인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회사의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데 다른 마트나 백화점처럼 여기서도 물건을 구매할 때 포인트라는 게 존재해요. 이 포인트를 소비자 1이 200포인트 구매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200포인트는 내가 이 사람을 소개했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도 그 공로를 인정해서 나에게도 200포인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같이 공유해줘요. 그런데 이 소비자 1이 알게 됐어요. 포인트를 돈으로 환산해주네. 회사랑 소비자랑 중개 역할을 하면 돈이 되겠네. 그리고 포인트를 똑같이 주네 라고 하는 거를 인지하고 또 다른 소비자 2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다시 주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구매를 하러 보니까 추천인을 구해오세요. 추천인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추천인은 누가 되는 거죠? 소비자 1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소비자 2도 알게 됐어요. 만약에 소비자 2가 500포인트를 구매했는데 이 500포는 당연히 똑같이 소비자 1에게도 그리고 소비자 1의 추천인인 나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계속
무한정으로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이도 포인트가 돈으로 환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비자 이도 소비자 3에게 소개를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소개해서 반복돼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이게 내가 많은 사람을 소개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 그림을 놓고 봤을 때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은 몇 명이죠? 한 명이죠. 내가 해야 할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된 사람 한 명을 소개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또 다른 사람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게 이 일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당신이 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한 달에 한 명 찾는다라는 걸 가정해 볼게요.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 자, 내가 한 달에 한 명을 찾아요. 그럼 2명이 되고 이 다음 달에 2명이 또 한 명씩 찾으면 4명. 그 다음 달에도 또 각각 한 명씩 찾으면 8명. 그 다음 달에도 찾으면 16명. 자, 이후에 이거를 10번을 반복을 하면 몇 명이 될까요? 자, 10번을 반복을 하면 1024명이 되거든요. 그럴 때 여기에 소개를 통해서 많은 인프라가 모였다고 생각해 볼 때요. 그리고 여기에 1000명. 1000명이라는 인프라가 모여 있는데 이 사람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이 사람들이 유선화의 물건을 구매할 때 적어도 한 달에 현실적으로 10만원씩 구매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활용품, 화장품, 샴푸, 린스 이런 것까지 한다면 한 가정에서 월 10만원 정도는 소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매출을 일으키게 되냐면 1억이라는 매출을 일으키게 돼요. 자, 그럼 이 1억이라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1000명 중에서 내가 소개한 사람은 몇 명이 되죠? 10명이 되는 거죠. 그럼 얼마를 벌게 되냐면 1000만원이에요. 나는 1000만원을 벌게 돼요. 그런데 이 1000만원은 그냥 1000만원이 아니고 권리소득적인 1000만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내가 했던 건 물건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먹는지 알려준 거기 때문에 물건이 좋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물건이 떨어지면 본인들이 알아서 여기서 구매를 하게 돼요. 중개는 내가 했지만 판매는 회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번에 제품을 구매할 때는 나한테 물어보고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사는 시스템을 나는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번 달에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구매할지 나는 잘 모르지만 서버상으로 이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한 실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간단한 유통구조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유통구조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중단하고 이 일에 전념하시라는 어렵겠죠. 이 사업은 만 20세 성인이 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전업으로 할 수도 있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부업으로 얼마든지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게 이 사업입니다. 몇 년 안에 나의 연봉을 억대로 올릴 수 있는 직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얼마든지 누구나 열심히 하시게 되면 억대 연봉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라고 반복론적인 거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해야 되는지만 정확히 찾으면 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선진국에서 수십 년 동안 성공한 성공자들의 검증된 방법과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성공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대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고서는 성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매 습관을 변경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됩니다. 물건을 갖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쓰는 물건만 유선화 제품으로 바꿔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고 사업이 잘 되었을 때 시간적 자유,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물론 일반 회사 CEO들도 경제적 자유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시간적 자유는 없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이 사업의 또 다른 장점은 아주 많아요. 먼저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전부 다 가져다 줘요. 빌딩이 있어서 임대료를 받는 것처럼 내가 구축한 그룹에 의해 권리 수입이 매주 들어옵니다. 시간과 돈을 바꾸는 노동 수입이 아닌 권리가 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노동 수입적인 일을 할 거예요. 내 시간과 돈을 맞바꾼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저 자신이 아닌 회사를 위해서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업은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우리의 그룹 내 사람들로 인해서 매출은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여행을 다녀도 제 그룹은 성장하고 있고 돈은 계속 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과 경제적 자유를 둘 다 누릴 수 있어야 진정한 부자가 아니겠어요? 또한 이 사업은 무한대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내가 얼마 투자해서 얼마를 버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만큼 정직하게 때로는 멋진 보너스로 제 노력을 보상해 줍니다. 그 보상은 각자의 비즈니스 패턴에 따라 다르겠지만 월 150일 버는 사람도 있고 월 1억씩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각자의 고민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고민이 크든 작든 고민으로 인해서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요. 진정한 자유, 걱정이 없는 삶, 불안하지 않는 삶, 더불어 건강한 삶까지. 유선화되는 건강하고 정직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그런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